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매일 저녁 6시 때에 업로드되는 석간 브리핑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빈국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던 발판을 만들었듯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새마을운동식 구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둘째가 연애 안 하다가 잘못 선택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마약 사위 파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화여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딸 자식 가진 부모들은 딸에게 꼭 연애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 사람 요즘 말썽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뒤늦게 정서적으로만 좌파가 됐는데 문재인 대표는 이념적으로 좌파다 라면서 거듭 공산주의자 공세를 피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오늘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증거에서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변호를 맡았던 불임 사건 당시 검사였던 나한테 사건 당사자들이 대놓고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이들과 평생 동지인데 당연히 공산주의자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국정교과서화에 미온적인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인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방송인 정영진 씨가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나운서 성상납 관행 등 자신의 예전 발언을 소개한 방송인 정영진,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배우 여민정 씨 등을 상대로 정미용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것입니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위해서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은 물론이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파상 공세에는 고영주 이사장의 주장을 색깔 공세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지 못할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종북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 그래서 수세에 몰려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은혜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극단적이고 아나무인격인 망언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을 이적 행위자로 몰아가다니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문화진흥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 박효종 방송통신위원장, 김호섭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 낭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을 반복적으로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인가? 라면서 국민을 모욕한 국민 모욕죄에 해당한다 라면서 고영주 이사장을 겨냥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용공으로 매도당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면서 내가 기뻐해야 하는가? 다분히 우리 당을 이간질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방위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극우적 언동 가운데 국보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는 사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10시까지 계속 제가 여야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당은 이 사람의 발언에 문제가 좀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박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은 동의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새누리당 그렇죠. 입장이군요. 잘못은 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자르냐 이런 속소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오늘 8시 반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 발의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 방통위원장도 해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고 새누리당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도 해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합적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사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MBC의 뉴스나 편성 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극단주의자가 방송의 총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보도를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땐 차라리 이분을 공안문제연구소나 또 국정원의 어떤 그런 대북 파트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게 맞지. 방송을 관장하는 이사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 방송을 관장할 뿐은 아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신당 영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오늘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면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설령 보수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김치국 부터 마시는 건 아닌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버리고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글쎄요 과연 몇 %일까요? 한편 새정치연합 중도 성향 중진 의원 모임인 통합행동의 이른바 빅텐트 통합전당대회 제안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은 통합전당대회가 되면 다시 뭉치기만 하면 해결책이 되겠느냐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움직임들이 보이는 게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 지금 통합행동이죠. 이분들이 천정배 의원 비롯해서 박주선 의원 또 정동영 전 장관 등이 모두 함께하는 통합전당대회를 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전대 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문제의 본질은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수권 세력이 되거나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희망을 드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는 이 야당 정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거지요.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
하여튼 비껴가서요. 통합전당대회만 되면 무슨 다시 뭉치기만 하면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네. 공천 룰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사이에 경론으로 시끄러웠던 새누리당. 어째 오늘은 잠잠합니다. 이른바 게임의 법칙을 논의할 당내 기구 구성이 논의되고 있지요. 또 김무성 대표가 거듭 무기력한 양보를 반복하면서 실은 김 대표와 함께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여기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라면서 펄펄 뛰어야 할 비박계가 매우 냉랭한 스탠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가 국민들의 신망이 높죠? 이러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고 나섰습니다. 대권 주자가 없어서 만성적인 열세를 이어가고 있는 친박계의 현실을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으로 반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의당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유엔 총회에 가서 반기문 씨하고 그 모습을 연출한 거는 지금 타이밍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요. 반기문 씨가 맞장구를 쳐준 이유는 뭘까?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죠. 당연하죠. 네. 이분이 계속 발을 빼면서도 안 나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 반기문 씨가 야당에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야당이 잘 결속돼 있고 우리가 이제 대리인을 하나 영입해서 진짜 우리 후보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야당이 잘 짜여져 있어서 결속돼 있다면 반기문 카드를 야당이 쓸 수도 있어요. 야당이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가 이런 야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할 리가 없고요. 그렇죠. 아니, 오라고도 안 하죠. 오라고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많거든. 예. 시끄러운 사람 대포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럼 여권인데 여권은 비박은 이미 김무성이나 김문수나 정몽준이나 등등의 이른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다 비박으로 여러 명 있어요. 그 비박들은 반기문 씨가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선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어야 돼요. 반기문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을 기획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반기문을 잡을 필요성이 있고 잡을 능력이 있는 데가 친박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반기문 씨는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선거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앞세워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파렴치와 이를 위해서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넘보는 노을부정당의 심보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표출되고 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진명입니다에 출연한 정진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 시선은 별로 호의적이지 못한 듯해요. 비례대표 의원들 가끔 말썽 일으키고 별로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이건 늘릴 이유가 있냐.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런 국민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네. 오히려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영입되어서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활약이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 각 정당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내느냐 하는 것도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줄이자, 새정치연합은 줄일 수 없다. 정의당은 오히려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문제가 꼬인 것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비례대표제를 그냥 두면 농촌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고 농촌 의석수를 줄이려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의원 정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어촌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대표성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비례대표를 통해서도 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농어촌이 왜 이렇게 피폐화돼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선거 때만 되면 농어촌의 대표성을 주장하시는데 예.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하.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이 있다면 엄격히 심사해서 특권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면은 그런 특권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훌륭한 어떤 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PP가 화제입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게 바로 TPP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참모였다가 지금은 개털이 된 이해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됩니다. 이해훈 최고위원 오늘 YTN 라디오 신일회 출발 새아침에 출연을 했는데요. TPP에 들어간다는 전제라면 일찌감치 창립 멤버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본다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답일 수 있다라면서 회의론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TPP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뭐 단순히 경제 협약으로 보느냐, 예. 아니면 뭐 외교 안보 국방을 망라한 예. 전방위 공동 규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 이러면 뭐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개 나라가 참여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TA, 이거는 두 나라끼리 서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거지만 TPP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건데, 그렇죠. 12개 국가 중에 10개랑 우리는 이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멕시코하고 일본 빼놓고 TPP에 참여한 모든 국가와 우리는 FTA 체결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나라들과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TPP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순전히 효과는 일본과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효과만 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솔직히 우리보다는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숫자로 봐도 대일 무역 적자, 소위 말하면 일본이 대일 무역 적자라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무역 적자, 이거는 단일 국가로 최대 규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멕시코와 우리가 FTA를 체결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만회하는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랍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꼭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워요. 예.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할 텐데 호박은커녕 오이도 찌르지 않고 칼집에 넣어버린 한심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한심한 남자와 오늘 가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누구겠어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지요. 무간도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가짜 김무성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김 박사가 성대모사 능력이 출중한 줄 알았더니 어디 그 정몽준 회장 인터뷰를 듣는데 하나도 안 똑같았어요. 아니 지금 그거 걱정하실 때입니까? 하긴 그렇지. 청와대와 친박들이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한 거 아세요? 뭐 플랜 B라고 했나요? 뭐 그게 뭡니까? 플랜 A부터 말씀드릴게요. 플랜 A는 뭐냐면요. 김무성 대표님을 내쫓고 친박 중심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뭐 플랜 A를 포기했군요. 그 당연한 거죠. 자기 대권주자 순위 1위를 함부로 내쫓아서 어쩌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님 목을 날리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말을 잘 들으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포기했지,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포기했지, 전략공천 수용했지. 처음에는 좀 티껍게 나오긴 해도 나중엔 말 잘 들으니까 굳이 목 날릴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럼 플랜 B가 가동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플랜 B가 뭡니까? 김무성을 그대로 대표에 앉혀도 돼 식물 대표로 만든다, 이런 겁니다. 자르지는 않지만 아무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어둔다는 거죠. 김무성이가 물러 보인다, 이거군요. 나를 물러봤다, 이건가요? 아니, 김무성 대표님, 지금 물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셔야죠. 어느 누구도 김무성 대표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끔 행동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 지금까지 저항다운 저항을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메라 기자에게 보여준 거 말고는 뭐가 있었어요? 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메라 기자들한테 노출한 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그 문자 보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문자 보낸 사람은 김 대표님만 보라고 보냈지 카메라 기자한테 보여주라고 보냈겠어요? 왜 자기 입으로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문자 보여주는 걸로 정치를 합니까? 비겁하게! 왜 그딴 식으로 남을 이용해요? 김박,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말 다 했어? 아니죠.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 읽어드릴까요? 한 중진 의원은 싸움에 맨날 지면서 내일은 꼭 이긴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느냐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의원들이 달라붙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전략 미스의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와 맞설 체급이 원래부터 안 된다는 것이다 라면서 공천 문제도 청와대 친박계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결국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 대표직을 유지한 채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진 몰라도 대권주자 김무성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지, 흐지부지하면서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천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논의 중인데 졌다느니 체급이 안 된, 아니 새누리당에서 나보다 체격이 큰 사람 봤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싸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든가 아니면 아예 싸우지 말던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허위사실 유포지. 왜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두기 할 때 대통령 이기는 여당 원내대표는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 이기는 여당 대표도 없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인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기사화됐어요. 야, 반기문에 이어서 오세훈까지 띄우네요. 청와대와 친박이. 김무성에게 과연 미래라는 것이 있을까요? 청와대는 자기와 관련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누차 했습니다. 고작 한 달 정치한 김 박사, 네가 모든 걸 다 알 것 같냐, 정치를? 이거 뭘 알아? 내가 모른다고요? 마약 사위가 김무성 대표 딸과 약혼할 사이라고 검찰 조사 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마약 사위의 예비장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 보도 보셨습니까? 이 보도 나왔어요. 그리고 사돈기업이 원전 비리에 연루됐다, 이 보도도 나왔고요. 이거 누가 흘렸을까요? 이건 누구를 겨냥하기 위해 무슨 목적으로 해서 나온 기사일까요?
이런 질문만 생각해도 뭐 많은 것을 새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무성이는 무성의하게 죽지 않는다. 무성의하게 쫓겨날 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없을 무, 소리성, 소리 소문 없이 너 돼지 새끼 없애버릴 거다 이 새끼야. 우리 아빠가 친일파 이 새끼야. 네, 무성의한 정치인 가짜 김무성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공화국 논평. 논리와 지혜 능력이 장착된 왼쪽 뇌는 발달하지 않았고 오른쪽 뇌만 발달한 백치미가 빛나는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성남시장 이재명의 포퓰리즘적 청년 정책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보건복지부와 보수 언론에게 이재명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셨다.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가뜩이나 박 동지가 월급의 20%나 까고 7g의 멸치를 줘서 청년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판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수도권 단체장이 끼어들어서 감히 박 동지와 경쟁하려고 하는데 이를 박살내고 격파시킬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이재명은 성남시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을 주는 청년 배당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감히 박근혜 동지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했던 기초연금을 예로 들고 있는데 박근혜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꼼수의 다름 아니다. 당연히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이기에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등으로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는 이재명의 농간을 즉각 차단해서 멸치 7g을 무상 하사하신 자애로우신 어버이 박 대통령의 이름만 빛나도록 할 것이며 그 박 대통령을 따라하거나 능가하려는 자들의 말로가 매우 참혹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 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박근혜만 무상복지해야 하는 나라로 만드는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네, 할로입니다, 레이디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늦게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 충남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주간 브리핑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